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보상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 뭐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말씀드리려면 뭐 책 하나 나오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재건축이 뭔지 뭐 재개발이 뭔지도 아셔야 되는데, 재건축은 뭐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다시 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법에 나온 도시정비법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, 그 주거 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데서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재건축이고, 뭐 도시 환경 정비가 이제 그 사정이 열악한 곳, 주거 환경 열악한 곳, 이런 곳에서 수도 시설, 뭐 전기 시설, 뭐 학교 시설 같은 걸 다시 한번 싹 다 지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게 재개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는 게 좀 뭐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, 우리 흔히들 도시에 살 때 이제 단독주택들, 이제 뭐 단독주택 좋은 주택이 많지만 옛날에 지어서 이제 조그만 주택들이 모여 있고 골목길 꾸불꾸불 되기까지 하는 데는, 그런 데는 주거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도시 그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, 도로교통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요. 거기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, 아파트는 뭐 일반적으로 뭐 잘 돼 있죠. 이제 뭐 아파트 자체가 낡으면 모르겠지만, 그래서 그건 새로 지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재건축이라 하는데,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좀 달라요. 재개발은 그 동네를 개발하는 게 사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지역을 개발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더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에, 그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수용 방식입니다.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, 조합에 가입하기 싫어도 조합 가입원이 되고, 나중에 물론 분양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는 있지만 조합원이 되고, 그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, 재건축은 그냥 살기 괜찮은데 건물이 낡아가지고 다시 짓는 거니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네 잘 뭐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. 약간 사익적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, 그래도 그 아파트를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교통량이 많아져서 막 그 동네 도로가 막히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구청이나 시청이 이제 공권력이 조금씩 가미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 되는데, 그래서 이게 성격이 조금 달라요. 공익성은 재개발이 좀 더 세고 재건축이 약하다, 이렇게 되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이 돼서 수용 보상금을 주는 형식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감안해서 이제 시세까지는 안 나오고 비슷한 보상금이 나오고, 거기에 이제 수용 뭐 생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거 이전비, 이주정착비, 이사비, 뭐 영업보상비 이런 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. 이제 그리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도 토지수용위원회,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,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, 중앙토지수용위원회, 법원까지 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근데 재건축은 약간 사익성이 세니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토지수용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법원 가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, 이제. 그리고 영업보상 이런 거 없습니다. 주거이전비, 이주정착비, 이사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. 그냥 그 보상금, 그러니까 요 아파트 그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, 그게 시세대로 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돼야 정상이죠.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세를 받게 돼 있으니까, 내가 조합 싫어 그러면 그냥 돈 받고 나가는 건데, 현금 청산할 거야 그러면 돈 받고 나가는 건데, 그 돈이 시세가 되는 겁니다. 개발이 이게 포함된 시세가 되는 거고,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는 주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부분 이제 감안해서 주고, 다만 거기에다가 주거이전비, 이주정착비, 이사비, 뭐 생활보상비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완전 보상, 헌법상 23조 3항상 재산권을 이제 뭐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뭐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게 이제 완전 보상이라고 하거든요. 누구한테 재산을 가져갈 때는 완전하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완전 보상인데,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, 그리고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완전 보상을 하고, 재건축은 이런 식으로 완전 보상을,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.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낮게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올려도 비슷하게 되지 않는다 말이 나오고,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말로는 뭐 대법원도 이제 판례로는 개발이익 포함한 시세라고 한다라고 하지만, 사실 감정해보면 다들 의뢰인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. 왜냐하면 주변 시세는, 여기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주변의 땅들이 계속 값이 오르는데, 아무리 개발이익을 넣는다고 해도 감정하면은 뭐 한 시세의 90%, 뭐 95% 나올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심지어 80%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재산 뺏기는 것 같잖아요.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절차가 이렇게 공익성이 강하다, 조금 덜하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금 받는 절차가 다르고, 그 다음에 보상금의 종류도 다르다. 그리고 그 하는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다. 이 정도를 아시면 이제 대체적인 윤곽은 아실 거로 보이게 됩니다.